청양의 한 복지단체 직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3억 원과 지자체의 보조금을 횡령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봅니다. 서산시 동부 종합행정타운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감염 증상은 어떤지, 재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완치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충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외투기업 3개사는 예산과 천안산업단지 등에 앞으로 5년간 1억 5,70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매년 겨울이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모금하는 사랑의 열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이루어지는데요. 최근에 좀 논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뜻깊은 성금을 청양의 한 복지단체 직원이 빼돌려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만 3억 원에 달하는데요. 정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월 청양군의 한 복지단체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청양군의 보조금 1,200여만 원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복지단체에 들어오는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A씨의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였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단체로부터 1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 모금액을 배분합니다. 사업이 끝난 뒤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조금을 정당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데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했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업 연장을 신청한 뒤 결과보고서 제출을 미뤄 감시를 피한 겁니다. 그러던 중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청양군의 보조금까지 손을 댔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청양군은 A씨가 횡령한 보조금 전액을 회수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협의체 안정화 운영을 위해 내부 감사 시스템을 신설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도 횡령을 막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필요한 간섭이 될까 하지 않았던 복지기관의 중간 현장 평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정기탁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기간 도중에라도 군과 함께 공동으로 중간 현장 평가를 가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는 횡령된 모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일부 재산에 대해 채권 확보와 압류 등을 진행 중입니다. 3월 중으로 모금액 회수 가능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공동모금회의 실효성 있는 감사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서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먼저 사고 경위부터 들어볼까요? 네, 사고가 난 건 23일 오후 4시쯤입니다. 서산시 동문동 동부종합행정타운 건설 현장에서 57살 A씨가 굴착기를 청소하다 몸이 끼인 건데요.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과 관계자 등 3명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인근 서산의료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현장에는 서산시가 발주한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인데 부지 토목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좀 쏠렸는데 이번 사고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요? 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현재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굴착기가 갑자기 작동했는지 사고 원인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5일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해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신에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보겠다는 건데, 자, 지역 노동계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 입장을 낸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은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전면적인 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일 수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요즘 코로나에 감염되면 후유증은 없는지 또 재택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증과 불안한 마음이 공존하는 요즘입니다. 네, 실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한 이틀 전부터 만났던 사람들이나 또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PCR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접촉한 사람이 없는데 제 주변은 아예 걸리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염 경로는 별도로 안내받은 것도 없고 따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감염 경로는 모르고. 목감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코감기가 오고 마지막에는 가래, 기침 가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 감기의 종류가 다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붓고 코가 막히거나 또 기침이 많이 나오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그 재택관리 치료사라고 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아침마다 이제 전화가 오세요. 오늘 증상이 어떤지, 오늘 뭐 추가적으로 아픈 데가 있는지. 저 타이레놀이랑 그다음에 종합감기약을 또 그때는 주셨었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몸이 이상할 때마다 그런 섭취를 해서 조금 가라앉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재택에서 혼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뭔가 아프거나 이럴 때 약이 어쨌든 바로바로 오지 않고 약간 이러기는 해서 좀 그런 게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누가 돌봐주질 못하니까. 정보 제공이 너무 안 됐어요. 뭐 어떤 재택 치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간략한 내용들은 문자로 왔는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통화 연결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 좁은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갇혀 있으니까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그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8일째부터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일단은 감기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어떤 그런 증세들, 이게 뭐 후유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약간 무기력한 느낌도 좀 있고요. 또 일부는 미각도 조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하게. 백신을 일단 다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2차까지 맞고 걸렸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3차 맞고 걸리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많고 조금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뭐 그냥 잘 마스크 쓰시고 방역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걱정,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24일 0시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 16명입니다. 자, 이틀째 17만 명을 넘어선 기록인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다음 달까지 하루 14만 명에서 27만 명까지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었죠.
당국의 이 예상보다도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 23일 0시 기준의 국내 확진자는 15만 명의 독일, 또 13만 명의 러시아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의 6만 명을 앞지르면서 전 세계에서 일일 최다 확진국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 방역당국은 비교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정점을 찍고 최근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행 시기가 늦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확진자가 줄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하루 확진자가 4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 영국은 이미 백신 패스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난달 말부터 없앴고요. 또 그동안 최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던 미국 역시 지난 1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백신 패스를 해제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마스크를 벗고 또 코로나와 공존하는 날을 머지않아 맞게 되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교육당국의 신학기 학사 운영 방안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자 영양 교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될 경우 달라지는 급식 인원에 대비해서 발주 물량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이 바뀌는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지난 21일 3월 개학 후 첫 2주간을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원격 및 단축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면 원격 수업은 지양한다는 방침이었지만 3월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일선 영양교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식 인원이 달라질 때마다 발주 물량을 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가 가중되는 건 물론 정해진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이란 조건이 붙은 방침 때문에 언제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대전에서 근무하는 한 영양교사는 차라리 개학 후 2주간 원격 수업 진행 후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는 등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며 계속 바뀌는 방침 때문에 같은 일을 대체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지역 급식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이 3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닌데 개학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발표를 해버리니 솔직히 짜증이 난다며 자신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고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 등은 24일 외국인 투자기업 3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들 기업은 예산과 천안 산업단지 등에 1억 5,70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합니다. 독일 특수화학 제조업체인 인터폴리머 코리아의 경우 예당 일반 산단에 50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 생산 설비를 늘릴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기업 투자가 진행되면 앞으로 5년 동안 8,850억 원의 매출 신장과 110명의 신규 고용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백신을 접종합니다. 대상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입니다. 면역 저하자는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고 잔여 백신으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의 경우 보건소나 의사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23개의 요양시설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24일부터 일부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홍성군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학과 법정 민원 업무를 제외한 증명서 발급과 보건소 진료, 치매관리 사업 등이 중단되는데요. 중단된 업무의 직원들은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재택치료자 관리, 소독과 방역 등에 투입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